장전 깊이 게이지 확인 이상무. 작년 11월 우크라이나는 한국 정부의 K-55 제공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군은 K9이 있으니 안 쓰는 K-55를 전부 우크라이나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보유한 K-55의 총 수량은 1180여 대, 여기에 K-55를 기반으로 한 탄약 보급 장갑차인 K-16도 선보이는 마당에 K-55를 잉여전력, 도태전력으로 구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또한 젤렌스키는 과거 패트리엇 무기가 비살상 무기이니 우리에게 지원해도 된다는 둥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까운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K-55를 요청하는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우리 군에 있어 K-55의 효용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무기하면 대부분 K9을 먼저 떠올릴 텐데요. 그만큼 K9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청난 명성을 자랑합니다. 이미 해외 자주포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내수용 물량만 해도 1200여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 육군은 수량면에서 이에 못지않은 자주포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K-55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K-55를 K9 못지않게 중요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10년에 걸친 초장기 사업 끝에 노후화된 K-55 물량 대부분을 K-55A1으로 개량했을 정도입니다. 성능 면에서 이미 세계 최고인 K9을 보유한 우리 군의 관점에서 K-55를 단순 개량으로 끝낼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우리 군에서 K-55A1의 전력화 완료를 발표하자 다수의 전문가가 한국 포병 전력의 화력이 직관적으로 2배 이상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포방부라는 명성답게 대한민국의 포병 화력은 중국은 물론 미국에도 우세적인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군이 이렇게 잉여 전력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K-55를 개량 재전력화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 K-55는 오랜 방열로 인한 발사 속도가 단점으로 지적받아왔습니다. 방열이란 표적과 포신을 정렬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아주 미세한 오차도 보정하고 엄청난 반동을 견뎌야 하는 곡사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때문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히 방열을 끝낼 수 있느냐가 곧 곡사포의 전투력을 증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K-55는 개발 당시 현수 장치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차량 후미에 장착된 스페이드라는 지지대를 땅에 박는 작업이 필수였고, 이로 인해 K-55의 초탄 발사 시간은 짧으면 2분, 길면 11분까지 걸릴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K-55A1으로 개량하면서 기존 K-55가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단점들을 말끔히 해결해버렸습니다. 전체적인 외장은 전장 9.1m, 전폭 3.1m, 높이 3.8m로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지만 문제가 되었던 완충장치를 2배로 늘리고 차체를 가로로 지탱하는 토션바의 강도를 대폭 강화, 전후륜에 향상된 성능의 유기압 서스펜션을 탑재하면서 차체의 충격 흡수 능력을 높였습니다. 이런 과정 덕분에 K-55는 스페이드 설치 없이도 포를 발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지 상태에서는 45초, 기동 중에는 75초로 초탄 발사 시간이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또한 수동으로 움직였던 사격시 작동하던 전동식 유압장치와 반자동 급속장전 장치를 탑재해서 사격 과정을 간소화했습니다. 즉, 포탄을 올리고 버튼만 누르면 사격 준비가 완료될 만큼 장전이 쉬워져서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 대비 2배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여기에 관성항법 장치와 위성항법 장치, 속도 보정 장치가 대대적으로 개량되면서 명중률이 대폭 향상되었는데요. 바로 K9을 현존 최강의 자주포로 만든 전자장비가 K-55에 적용된 것입니다. 일례로 관성항법 장치 INS는 쉽게 말해 매우 성능이 좋은 자이로스코프입니다. 기본적으로 곡사포인 자주포가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자주포의 현재 위치 좌표값과 진북 방향, 그리고 지구 수평면에 대한 고각과 경사각 등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원래는 따로 측지반을 운용해 이 모든 값을 사람이 직접 계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INS를 활용해 훨씬 빠르고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머리로 하던 계산을
컴퓨터가 담당하게 된 건데요. 그러나 INS는 계산이 반복될수록 오차가 누적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위성항법 장치, 즉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GPS가 자주포의 현재 위치를 계산해주며 INS의 누적 오차 값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쯤 되면 개량이라는 말보다 새로 한 대 뽑았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데요. 여기에 우리 군은 K9 운용 시 그 효용성을 체감했던 탄약 운반 장갑차 개념을 K55A1에 맞도록 적용시켰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장갑차가 K56 탄약 운반 장갑차였는데요. 기존 K55용 탄약의 적재를 맡았던 군용 트럭의 낮은 기동성과 험지 주파 능력까지 개선되면서 9명이나 필요했던 운용 인원이 3명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은 K9 자주포 개발에 들었던 비용의 25% 수준으로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더 안전한 세계 최정상급 자주포 K55A1을 완성한 것인데요. 이렇게 되자 돌연 우크라이나까지 K55 자주포를 공여해달라며 매달리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K55A1의 개량 사업을 바라보면서 가장 속이 쓰릴 나라는 따로 있는데요. 북한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바로 미국입니다. 대한민국 자주포의 역사는 사실 K55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K55의 모체는 미국의 M109A2였습니다. 1963년 초도 물량 배치를 시작한 M109는 최소 1만 대 이상 생산된 자주포인데요. 미국은 이 넘치는 물량을 동맹국들에 뿌려가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노후화된 기종임에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운영 중인 자주포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1980년대 초 자주포 독자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에 미국은 먼저 M109A2의 면허 생산을 제한했고 이때 탄생한 것이 한국형 M109 바로 K55 자주포입니다. 그러나 속부터 뜯어보면 K55와 M109A2는 확연히 다른 기종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형 K55의 외관은 M109A2와 닮아 있었지만 내부에선 상당한 개량이 이루어졌는데요. 대표적으로 화학전에 대비한 MBC 시스템을 적용했고 피격시에 대비해 한론 소화기와 자동 선회 장치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오죽하면 K55를 목격한 미 국방부에서 M109A2에서 두 차례나 개량된 M109A4와 동급이라고 감탄할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후기형인 K55A1에 이르러 완전히 다른 자주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미국은 이때부터 한국의 자주포 기술을 굉장히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K9 덕분에 K55A1이 뒤로 밀려난 것뿐이지 K55는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성능의 자주포였습니다. 당장 미국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우선 크기 면에서도 K55A1이나 팔라딘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사거리는 팔라딘이 30km에 불과하지만 K55A1이 32km의 사거리를 보이면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 성능 분야로 넘어가면 이 격차가 더욱 커집니다. 팔라딘은 아직도 포탄 적재에서부터 포탄 삽입, 장약 삽입이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나마 포탄 삽입 단계에서는 K55에도 탑재되었던 유압식 장전 장치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마저도 급속 사격을 위해선 밀대를 이용해 완전 수동으로 장전해야 합니다. 반면 K55A1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포탄 삽입이 끝나고 승무병은 장약만 집어넣으면 사격 준비 끝인데요. 이로 인해 팔라딘은 전투가 길어질수록 운용 병력의 피로도가 급증하고 발사 속도 또한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팔라딘까지만 해도 바퀴만 달려있다 뿐이지 운용 성능은 자주포와 견인포의 중간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팔라딘은 운용에 최소 5명이 필요하지만 K55A1은 4명으로도 방열부터 사격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K55의 변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K55의 차대에 서서 근무할 수 있는 높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내부에 포병 사격 지휘 체계와 각종 VHF 대역 통신 장비, 화생방 대비 내부 승무원 보호 장비를 장착한 K77 사격 지휘 장갑차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K55나 K9 자주포 6문으로 이루어진 한 개 자주포 포대에 지휘 차량 한 대를 편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역할을 K77이 맡게 된 것입니다. K77에 장착된 BTCS는 표적 획득부터 포탄 발사까지 과정을 전산화한 장치로 포병대대의 사격지휘소와 연계된 관측자, 포대 사격지휘소, 인접 포병대대와의 연동 운영으로 사격재원 산출과 필요한 전술적 판단을 빠르게 만들었으며 K55 계열뿐 아니라 K9에도 호환이 되어
전술 운용성을 대폭 올렸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치장물자로 분류되던 M101A1 견인곡사포를 자주포로 개조, 차륜형 105mm 자주포 풍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105mm 포탄의 재고량이 무려 340만 발에 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이러한 풍족한 재고량 덕분에 풍익이 탄생한 것입니다. 풍익은 K71 군용 5톤 트럭의 차체를 이용한 차륜형 자주포답게 시속 80km에 달하는 빠른 속도가 장점인데요. 게다가 자주포로 개조되면서 디지털 화력 통제 장치가 탑재되면서 이동 중 정지 후 초탄 발사까지 고작 1분이면 충분합니다. 또 최대 11.3km의 사거리로 분당 최대 10발의 포탄을 쏟아내고도 이탈까지 3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비록 화력과 사거리가 155mm 자주포에 비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풍익은 K9 계열 자주포와 달리 보병부대의 화력 지원 무기라는 걸 감안하면 단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포병 화력은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한 결과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세계 최강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